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오셨는데 최대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본원에서 지금 고3 입시 지도를 8년 고3 전담에서 했고 누구보다 고3 아이들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아이들과 소통을 했고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제 인근고등학교 분석이거든요. 요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그러니까 새로운 입시 교육 과정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걔네들이 대학교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건 뭐 인터넷 뒤져보시건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추측성, 예측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가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닌데 여기서 어느 학교가 좋습니다 얘기하는 건 오만이죠. 저는 오늘의 목표는 어느 학교를 가세요가 아니라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이 고등학교는 이렇구나, 이 고등학교는 이렇게 했구나,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일 뿐이니까요, 어디까지. 그래서 인근 고등학교의 정보를 드리기 전에 특목자사, 일반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뭐 저희 PPT에 없는 내용이니까 참고가 될 만하다 싶으시면 메모하시면 됩니다. 총 세 가지죠. 특목자사, 그리고 비평준화 고등학교 있죠?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고, 이제 뺑뺑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특목자사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특목자사의 그러니까 지금 중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목자사를 간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전형으로 얘기할까요? 대학을 가려면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로 가는 전형, 내신 성적으로 가는 전형, 수능으로 가는 전형, 총 세 가지잖아요. 이게 큰 골자는 바뀌지 않을 텐데 앞으로도. 자, 특목자사를 간다. 어느 전형이 가장 유리할까요? 정시? 정시? 네, 합종이에요. 생활기록부 전형이 특목자사는 가장 유리한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특목, 그리고 뭐 자율형, 뭐 사립고등학교인 거잖아요. 자공고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와 우리는 다른 커리로 갈 거야. 우린 일반 고등학교와 차별되는 교육 시스템으로 갈 거야. 그래서 생활기록부 자체가 일반고 아이들과 비교가 안 돼요. 당연히. 한 활동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도 그렇고 수행평가도 그렇고 학교 커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목자사와 일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 그 학종에 일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비평준화 고등학교, 대표적으로 화성고가 있죠. 화성고는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리한 점이 뭘까요? 전형 3개를 놓고 보자면 정시예요. 정시입니다. 정시. 그러니까 정시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냥 면학 분위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시험 봐서 선별해서 뽑으니까 그냥 잘하는 애들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면학 분위기예요. 일반고는 뭐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학교를 준비하지 않은 애들이 이제 가는 학교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입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측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발표한 게 딱 서울대, 경희대 두 학교인데 이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다 나왔어요.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야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유리하게 이제 대학이 이렇게 뽑으니까 우리 아이는 이런 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근데 지금 현재 중3, 고1 애들은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대학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인 건데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진짜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목자사가 예전보다 더 많이 가네 좋은 학교를 모릅니다. 더군다나 대학교에 입학 전형 자체가 나오질 않았는데 예측도 불가능하죠.
물론 뭐 서울대 경희대가 발표를 했으니까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인 거죠. 근데 지금 아무튼 그렇게 두 학교가 발표한 건 만능형 인간을 원해요. 네. 그러니까 정시만 잘해야 이거 뒤에서 자세히 들으시면 돼요. 정시만 무조건 잘해서 할 수 있다? 뭐 내신이 좋아서 할 수 있다? 생기부도 줘야 된다? 만능을 원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시에서도 내신 생기부를 볼 거고 수시에서도 수능을 볼 거야. 이 두 학교가 발표한 건 그런 방향인 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특목 자사를 가는 게 좋을까? 이거 이제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화성고를 가는 게 좋나? 네,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직접 아이들과 경험했을 때 특목자사냐 일반고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들의 성향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뭐 특목자사 간다고 해서 서울 연구대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도 잘해야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두어가 몇 타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엄청 강해요. 누구한테 지면 막 미쳐버려요. 집에 와서 막 화풀이하고 엄마 아빠한테 짜증나 미치겠다고. 자기 꼭 무슨 할 거라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어떤 아이들은 뭐 어때? 꼴등하면 어때?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다 특목 자사에 맞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아이는 왜 안 좋을까요? 안 됐을 때 자존감이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와 우리 집안에 뭐 영재가 나타났다 천재가 나타났다 맨날 100점 나오고 뭐 막 잘한다 소리 듣고 학교에서도 막 넌 우리 학교의 미래다 막 그런 소리 들었는데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반절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받는 상처는 어떨까요? 뭐 부모님이 실망하는 걸 둘째치고 일단 아이가 받아들이는 걸 그걸 못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이 망가져요. 네, 고등학교 생활이 망가집니다. 아니 뭐 학교에서 아무리 대학을 많이 보내고 서울대를 뭐 10명 갔느니 20명 갔느니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죠. 아니 내가 못 버티겠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애들은 아무래도 성향 자체가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실하고 그랬던 확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안 좋은 모습을 내비치려고 하지 않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한 학생이라면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칭찬 많이 받고 이쁘다 잘한다 얘기 들었던 애들은 본인이 못했을 때 그걸 자신 있게 나 못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꺼려지죠. 실망을 줄까 봐. 아이의 성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목 자사 가면 유리하대, 뭐 대학 잘 보냈는데 뭐 화성고가 뭐 서울대를 20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 애가 어떤 성향이지? 우리 아이의 성격이 어떻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의 얘의 행동이 어땠을까? 어땠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을 때 됐을 때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이의 성격, 자존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밖에서 보이는 모습하고요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저는 그거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님이 알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집에서 제 아들하고 와이프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 100명, 100여 명 가까이서 얘기하는 거 상상도 못할걸요? 맨날 집에서는 바보 같고 맨날 누워서 TV만 보고 유튜브 맨날 쳐보고 뭐 게임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 상상도 못할걸요? 근데 부모님들 자녀분도 마찬가지. 다릅니다.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은 누구나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판단하는, 집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는 역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밖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해주고 하는 걸 많이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럼 대충 정리가 되셨죠. 자, 특목 자사냐, 뭐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냐, 아니면 그 인근 지역에 난 고등학교를 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우리 아이가 어떤 애인지 알자.
부모님의 욕심으로 절대 보내지 말자.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뭐 그런 수천 명의 아이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 특목 자사에도 뭐 몇백 명의 아이들을 봤을 텐데 한 절반 이상은요, 네, 후회합니다. 힘들어. 근데 그거를 내색을 못해요. 제가 막 이제 막 열심히 막 얘기하고 편인 척 해주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절대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힘들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네. 자존심 상하는 거죠. 본인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에이스였는데 나는 잘했던 사람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데이터들은 자, 지금 현재 바뀐 교육 과정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애들의 데이터 딱 한 학기 거 나온 거예요. 한 학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발표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됐으면 된 거예요.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다 어디를 보내십시오? 네, 그런 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런 말을 듣길 원하신다면 네, 좀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는 네, 학교 알림이나 사이트가 있고 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교 알림에 가면 그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정말로 많이 많거든요. 거의 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교 알림위에서 그 많은 정보들, 자료들 중에서 내가 뭐는 체크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 딱 4가지 찍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학생 수예요. 네, 대충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 입시가 만능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내신도 좋아야 돼, 생기부도 좋아야 돼, 뭐 그리고 수능도 어느 정도 준비를 당연히 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예측되는 상황인데 일단 5등급제에서 이 등급을 잡아내려면 아무래도 당연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당연히 못하는 애들이 늘어날 비율이 커요. 네,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지금 이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보시면 보통 한 250명 내외거든요. 한 학년에. 근데 좀 많은 학교는 380명. 다들 아실 거 예상하실 것 같은 뭐 동원 동묘 네, 두 학교가 합쳐져서 학생 수가 많죠. 네. 가장 적은 학교는 14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면 어쨌든 간 내신은 다 뭐 1등급 아무리 못 맞아도 2등급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1등급 기준으로 380명, 한 250명 정도 되는 학교는 1등급이 25등이고 2등급 안에 들려면 한 85등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380명으로 늘면 그죠? 뭐 10명 이상 그리고 뭐 2등급은 뭐 몇십 명 이상 늘어나니까 네, 당연히 등급을 받는 게 수월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게 뭐 특목고에서 이런 인원수 차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왜냐면 다 뭐 어쨌든 간 뺑뺑이로 가니까요. 뺑뺑이로 가니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좋은 등급을 따는 걸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느 몇 명 정도 되는구나. 너무 적네? 우리 집 앞에 어디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혹시 여기 140명이야?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너무 적은데? 그럼 이거 진짜 잘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학생 수고요. 자, 두 번째는 커리큘럼이에요. 모든 학교에서 커리큘럼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지금 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학교들, 그러니까 선택 과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선택 과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선택 과목을 뭐 그냥 정부에서 이런 과목들 중에서 하게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선택 과목이 묶여 있는 게 군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다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요 학교만 보겠습니다. 대평고는 너 3학년, 2학년 2학기 때 이런 것들 중에 한 개를 골라 이렇게 돼 있는가 보면은
이게 이제 다른 학교로 가면 야 동동고는 이거 2학년 2학기 때 이런 과목들 중에 4개를 골라?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다 달라요. 군을 어떻게 묻고 이 군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라고 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극단적인 그냥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영국여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그죠? 몇 개 안 되죠? 이거 뭐 제가 쓴 게 아니라 학교 알림에서 보고 이게 옮겨 적은 거거든요. 3학년 1학기 때 야 얘네들 중에서 2개 골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학교를 왜 보여드렸냐면 자 기하하고 미적분 2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이 아니거든요.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네, 그냥 내신을 위한 과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국여고에서 이공계 쪽으로 우리 아이를 가려고 해라고 한다면 그죠? 얘는 지금 3학년 1학기 때 확통, 기하, 미적 2 3과목을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수학을 진짜 좀 못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돌아가셔서 다른 과목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체킹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잠깐만 너 가면 안 되겠는데? 이게 어떤 판단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 컴공이나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 또 있냐면 네, 뭐 이런 학교도 보면 막 기하, 프로그래밍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택일이에요. 그럼 이제 진로가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교들마다 대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대학교의 과마다 너 학교에서 이런 거를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장하는 과목들이 달라요. 권장하는 과목들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커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커리가 중요해지려면 일단 뭐가 확실해야 될까요? 네, 진로가 확실해야 돼요. 진로를 어떻게 정해? 저도 지금 앞으로의 진로를 잘 못 정하고 아니 애들한테 지금 이제 갓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한테 네 진로를 정해 되게 웃긴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나이 때 뭐 네 진로를 정해?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사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 지금 이제 10몇 살인데 진로를 정하고 그것대로 하라고? 그거 되게 웃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진로를 정하는 게 네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너 지금 이거 선택을 잘못하면 네 인생 망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수단이야. 너 대학을 네가 조금이라도 좋은 데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게 난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 아이들이 지금 진로를 결정해서 뭐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그걸 하고 어떻게 보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뭐 중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지금 그런 진로 탐색을 위한 뭔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진로를 강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바뀐 교육과정은 그 진로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 진로는 수단으로서 생각하자. 저는 이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이거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게임하는 거 좋아? 컴공 갈래? 그래야 컴공 좀 대학교도 많이 뽑고 뭐 전자컴공은 어느 대학교가 다 있는 거 하니까 너 그냥 너 이쪽 관심 있어 하니까 이쪽으로 하는 거 어때? 이런 느낌? 네. 그 진로가 결정되면 이제 학교에서 보이는 거죠. 이 학교들은 커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학년마다 학기마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럼 우리 아이는 이런 쪽으로 뭐 수단을 정했으니까 길을 잡았으니까 그래 넌 이 학교 좋은 것 같아. 넌 이 학교가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실제로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률을 높이는 거죠. 준비하기 편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서의 커리큘럼 확인해 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교마다 다른 커리큘럼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커리큘럼을 잘 확인을 하려면 네, 뭐가 중요하다? 우리 아이의 진로가 결정되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야 빨리 먹어 홍아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야 너 뭐 하고 싶니? 그냥 너 이제 좀 정해보자. 너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준비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야 너 좀 뭐 하면 재밌어? 그런 얘기 좀 많이 나누시고 진로가 빨리 결정될수록 어머니들은 네, 데이터를 이용을 잘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 커리큘럼을 하게 돼요. 세 번째, 네, 과목별로 평균이 나와요. 과목별로 평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참 데이터를 전보다 더 많이 주고 막 이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게 원래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평균 과목 옆에 이제 학교들마다 과목별로 표준 편차를 다 기입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 표준 편차가 뭔지는 아시죠? 네. 표준 편차가 낮으면 이제 평균 기준으로 많이 몰려 있다. 그냥 뭐 고만고만 애들이 많아 뭐 이런 얘기인데 표준 편차가 크면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차이가 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있으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비교를 해서 이 학교의 이 과목은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었구나. 이게 3년 동안에 한 3, 4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이 학교 성향이 대충 나오거든요. 근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로 할게요 그냥. 자 그런 데이터가 지금은 없다. 딱 한 학기.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좀 더 늘어나겠죠? 네,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이제 뭐 내년이니까, 그죠? 내년이니까 뭐 한 3학기 정도는 쌓이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풍성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평균 아무튼 지금 편입표가 기입되지 않아요. 자, 평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평균이 높아? 이 인근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 과목 기준으로 한 70점보다 높냐 낮냐? 근데 이것도 뭐 좀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한 70점 정도보다 높으면 평균이 높다. 70점보다 낮으면 평균이 낮다 이거거든요. 평균이 높은 학교는 당연히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표준 편차를 모릅니다. 평균이 높다라고 하는 거 이제 어떤 가능성이 큰 거냐면 이 학교는 이 과목은 시험 좀 쉽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평균이 높으면 시험이 어려운데 잘하는 애들이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보면 이거는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표준 편차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점수가 후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시험 보는데 점수가 후하다? 무슨 말인가요? 왜냐하면 이 점수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합쳐진 점수니까.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되게 그냥 선생님들이 다 잘 주는 거예요. 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인근 지역의 일반 고들은 수행평가가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뀐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제가 학교 다니는 애들마다 다 막 돌아다니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그냥 웬만하면 다 만점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뭐 진짜 공부 안 하고 막 뭐 노는 애들 빼면 뭐 안 내지만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 만점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는 애들은 그냥 웬만큼 이쪽 인근 지역 일반 고에서는 수행평가는 네 그냥 막 만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깎였다? 걔는 이제 학교 생활을 되게 불성실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네, 아무튼 수행평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인근 지역 학교들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네, 수행평가보다는 지필평가의 어떤 지표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평균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성취도 분포 비율이에요. 성취도 분포 비율과 평균 두 개를
같이 놓고 볼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성취도 분포 비율이거든요. 네, 학교 알림에 나와 있는 자료집에 있습니다. 학교들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등급 애들이 이렇게 많아? 2등급 애들이 이렇게 많아? 아니에요. 뭐 1등급, 2등급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취도 분포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1등급이 아니야, 2등급이 아니야.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등급의 비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성취도라고 하는 게 A부터 E까지 있는데 이 A부터 E까지가 학교마다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동일된 기준으로 똑같이 매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웃긴 거죠. 그죠? 이것도 웃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네, 뭐 높으신 분들의 다 뭐 의도와 뜻이 있겠지만 학교마다 이 성취도를 매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다 수치화를 해놓고 뭐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길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다 점수화 시켜서 줄을 세운 다음에 그냥 이 정도 기준 넘어가면 A야 뭐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A, B, C, D, E를 주는 기준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취도 분포 비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쪽, 앞쪽 하고 요 뒤쪽 요쪽을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두 학교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동원동고를 보면 이게 1학기 때 A등급과 B 성취도 받는 애 비율이 지금 거의 뭐 80%잖아요. 80%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좀 비교된 학교, 여기 볼까요? 자, 수성고입니다. 자, 수성고는 지금 여기 DE 비율이 그죠? 방금 전에 이제 동동고에 비교해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자, 성취도는 등급 비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이제 동동고 나온 애 A 등급 받은 애가 있고요. 성취도 A를 받은 애가 있고요. 그리고 수성고에서 성취도 A를 받은 애가 있어요. 자, 어느 학교에 A 등급을 받은 애가 유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수성고가 유리해요. 그죠? 왜냐면 야 동동고 너는 A지만 야 너네 학교 A가 이렇게 많은데 뭐 에이 별론데? 아니 그냥 제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뉘앙스만 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내가 수성고에서 A등급 받은 애는 얘 찐이네 얘는 수학을 되게 잘할 가능성이 높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 B 등급 쪽에 애들이 많다.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학교마다 기준은 다르다고 했지만 어쨌든간 학교에서 시키는 걸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왜냐면 안 하는 애들을 뭐 성취도 A들을 주진 않으니까. 안 하는 애들을 성취도 A들을 주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A, B 등급 쪽에 애들이 많이 있네 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이 학교는 좀 성실한 애도 많고 뭐 학교에서 시키는 거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마다 성취도를 매기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 학교는 이런 기준을 이렇게 했네? 근데 그거 너무 복잡해요. 아마 보셔도 되게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나는 한번 도전해 볼래. 한번 보세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산한 거야? 성취도 분포 비율을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정확해지는 건 사실이긴 하겠죠. 네. 근데 아무튼 A, B 등급 쪽에 많아? 그러면 아무래도 잠깐만 이 동동고는 그래도 수학은 좀 열심히 하고 하는 애도 좀 많네. 그리고 수학 문제도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측입니다. 추측입니다. 그죠? 근데 수성고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일단 보면 여기 밑에 성취도 받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뭐 역시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수행평가는 웬만하면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그죠? 아, 여기도 일단 깔아주는 애들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무지하게 어렵네. 이거 이제 각 학원에서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성고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자, 똑같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똑같이 오늘 피세요. 숙지고 여기다 보시면 나와요. 자, 숙지고 한번 보세요. 보시고 계시나요? 어때요? 2등급이 되게 많잖아요. 보이시죠? 자, 저희는 이제 시험지 다 봤잖아요. 수학 시험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숙지고를 까는 것 같아서 이상하긴 한데 그런 거 아닙니다. 수학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돌아가셔서 다른 과목을 다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국영수가 사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면 대충 만약에 숙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국영수가 사가 다 이 모양이네? 그럼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 학교는 진짜 못하는 애들이 많네. 깔아준 애들이 많네. 이거 확실한 거. 보시면 숙지고는 감사합니다. 그렇네. 자, 누구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력 편차가 되게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나와 있었다면 되게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자료인데 그거 한 개 빠진 게 다양한 해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숙주가 나쁜 학교냐? 아니죠. 왜? 우리 애는 뭐 무던하게 어느 학교를 가든 그냥 혼자 그냥 책상에 서랍 밖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숙주가 한 게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그냥 학교에 노는 애들이 있건 말건 그냥 우리 애는 중학교 때부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 할 거 하고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는 뭐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그죠? 분위기가 나쁘고 깔아준 애들이 많은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전략으로 고등학교 선택하는 애들 상당히 많고요. 나는 뭐 대표적으로 율천고 유명한 학교잖아요. 이따가 또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일부러 가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고도 어쨌든 간 대학은 다 잘 보내려고 노력은 하고요.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챙겨줍니다. 그게 생기부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애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죠. 아까 특목자사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학교 활동도 열심히 안 해. 소극적이야. 아이가 되게 소극적이야. 근데 뭐 특목자사 가면 뭔가 그냥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특목자사를 보냈는데 얘가 특목자사의 중요한 유리한 점은 생기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기부를 잘 채우려면 얘는 학교 활동 열심히 하고 막 나대야 되는데 얘가 되게 내성적이에요. 소극적이고 그런 애들은 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차라리 그죠? 이런 율천고 가서요 1등 하면 돼요. 네, 1등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뭐겠어요? 아이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대학을 잘 보냈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거는 정말 2차적인 문제고요.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결론, 시작과 결론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필평가, 수행평가 얘네들도 학교들마다 다 달라요. 비율이. 학교들마다 비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시험만 보면 떨어. 시험만 보면 떨어 애가. 뭐 청심환 줘야 될 것 같아. 있어요.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긴장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어떤 학교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어요. 지필평가가 최대한 적은 학교.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보시면 이게 보세요. 비율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넘기면서 볼까요? 50대 50이 많아요. 50대 50이 많은데 이게 일부 학교들은요. 이게 바뀐 학교들도 있어요. 네, 지금 뭐 영생고도 수행평가가 더 많죠. 오히려. 그죠? 지필평가가 많은 학교도 있고요. 이게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근 지역의 학교들은 수행평가가 그냥 웬만큼 놓는 애들이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는 잘 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필평가의 비율이 낮은 학교를
우리 아이는 시험 보면 떨어요 라고 하는 애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학교들마다 이게 주관식이냐 객관식은 또 어떻게 되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가 몇 문제고 객관식 문제가 몇 문제고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객관식 100이에요. 어떤 학교는 서술형을 내요. 그죠? 근데 우리 애 수학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너는 수학을 푸는 거냐 그림을 그리는 거냐 그런 아이들은 있어요. 많아요. 정말 많거든. 특히 남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아까도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답부터 정리하는 거에 주셨어. 그렇게 안 되는 애들은요. 서술형 문제에서 다 깎여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야, 이 학교 서술형 많이 없는데?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찍어서 어쨌든 20% 확률로 맞을 확률이 생기는 거니까 기적을 열어보자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어려워요. 입시가 고등학교 선택도 이렇게 어려운데 대학교 선택은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간 좋은 대학을 가려고 다 학원을 보내시는 거고 네, 그런 건데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학원을 보내시고 하고 계신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입시가 정말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복잡하고 대입은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복습해 볼까요? 1번이 뭐였죠? 네, 생수였어요. 2번이 뭐였죠? 네. 3번이 뭐였죠? 네, 평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입시, 그런 복잡한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입시들을 열심히 잘 분석하고 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네, 최선을 다해서 대학 갈 때까지 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더 좋은 지금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 네, 다음 순서는 네, 입시 내비게이션을 기획하고 개발하시고 실제로 서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입시와 관련된 강연을 1년에 150회요, 150여 회 하시는 저보다 훨씬 더 재밌게 잘 해주고 싶습니다. 네, 신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